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을 녹화합니다. 그동안 뭡니까 사태 발전이 급박하고 또 현장에서 많이 사건이 있고 또 집회 시위가 있어서 그걸 다 소화하느라고 글로써 필요한 부분은 메시지를 내면서 현장을 주로 다니면서 현장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제가 그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과 지금 현재 마지막 막바지에 윤통 탄핵에 대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느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감을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헌재가 지금 평일을 계속한다. 이제 변론은 끝났죠. 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됩니다. 계엄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권입니다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통치행위는 정치적 논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면 앞으로 국가의 기능에 중요한 부분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기능을 완전히 한쪽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자해가 될 것입니다. 또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계엄이 진행된 상황을 보면은 내란이란 규정은 모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홍장원의 메모, 뭐 정치인을 체포하랬다는 메모, 그것도 조작된 것이고 박선원 의원이 이 뭡니까 아주 간첩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말, 의원 끌어내라라는 말도 곽정우 특정사령관으로부터의 말, 요원을 빼내라는 말을 조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있었고 절차를 지켰고 또 국회에 동원된 인력이 300명 이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동원된 시간도 6시간, 7시간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일정 지역에 있어서 질서가 무너지는 무력이 동원되는 그런 내란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공세가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태까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는 이 탄핵 자체, 소추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조속히 여러 번 평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평일을 저렇게 한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니까 상당히 경악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헌법재판관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오염됐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입니다. 헌재가 정치권과 협상을 하고 있다. 협상 내용은 뭐냐? 대통령 탄핵은 인용하고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물러나게 하고 법적으로 헌법을 위반했다. 그것도 중대하다라는 그런 거짓으로 물러나게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국무총리는에 대한 탄핵 소추는 기각하겠다. 이런 협상을 한다는데 참 기가 찹니다. 이런 뭡니까 첩보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이 탄핵 문제가 어떻게 정치권이 헌법이 헌재가 정치권과 타협을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법치국가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우뚝 서 있는데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이런 말, 얼토당토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덕성이랄까 윤리성이랄까 헌법재판관들의 그 수준을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정치권의 공적의 산물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이런 말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헌재가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평의를 거듭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헌법에 따라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변론 기를 통해서 드러난 쟁점 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결론을 구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론이 평의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보정하거나 사실관계를 보충하는 그런 수준에 그쳐야지 자신이 내린 그 법적 결론을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교환되는 그런 장으로서 평의가 기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평의가 거듭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두 번, 두세 번 한다 하더라도 그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불법 탄핵처럼 여러 번, 7번인가 그때는 평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도 탄핵 소추 심리에서도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법률적인 의견 교환, 사실관계의 확인에 그쳐야지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담합을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평의가 사용된다는 것은 작동한다는 것은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기능을 역행하는 그런 행위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처럼 만장일치의 담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평의가 기능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평결이 정치적인 성향을 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법률적인 그런 헌법의 정신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역사적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저항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위해서 평의를 거듭함으로써 만장일치의 담합을 이끌어내려 한다면은 이것은 국민들의 손가락짓을 받을 것이며 지금 얘기가 여러 군데서 얘기 나듯이 정말 잿가루가 돼서 헌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똑바로 바르게 헌법과 증거와 사실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기를 바라고 그 판결에 따라서 평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윤통에 대한 탄핵 소추는 각하되어야되며 아니면 최소한 기각되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 꼴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하던 개미의 나라에서 배짱이의 놀이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네? 서로 뜯어먹고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작은 사소한 실수를 크게 키워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아주 제3세계의 아프리카의 소국의 어떤 투장, 원시인들의 모임과 같은 그런 나라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는 정신을 차려서 상식과 사실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고 평결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라디오를 듣습니다만 라디오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나라 앞에 놓인 장애물이 무엇이며 과제가 무엇이며 이 나라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내용이 들려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절벽 끝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나 마나 하는 그런 위급하고도 위기의 순간에 와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나라의 주권이 산산이 조각이 났고 반국가 적화 세력이 외부 중국 공산당 등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에서 바로 하며 국내 모든 질서와 가치를 와해시키고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직면해 있는 중대한 문제들이 여기에 또 중첩되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문제, 인구 절벽의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첩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성에 대한 각성이나 깨달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와이에 혹은 어떤 남태평양에 아주 안락한 아무런 위협이 내외의 위협이나 혼란이 없는 그런 부족 국가인 것처럼 진행하고 뉴스를 보도된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우리 반드시 진상규명해서 척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대상과 문제점은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들 양정철이, 이근형이, 문재인이, 박지원이, 신건이, 김대중이, 그리고 이를 실행한 선관위, 조혜주, 지금 사무총장인 김용민이, 그 전에 사무총장이었던 김세환이 뿐만 아니고 거기에 불법 채용된 1,100 건이 넘는 채용비를 통해서 채용된 사람들, 거기에 동원된 전자개표기, 중계기, 화웨이 중국이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런 여러 번의 선거를 통해서 쌓은 부정 기술을 통해서 해외, 세계 각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천인 공노할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거기에는 중국 간첩이 수원에 있는 선거 연수원에서 원격으로 콩고, 가나 등의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거 진상규명하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부정선거의 나라로, 부정선거 범죄자의 국가로 낙인 찍히는 그런 중대한 위기에 와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이 부정선거의 공범인 대법관들, 판사들 반드시 우리가 척결해야 됩니다. 노태악이, 노정희, 박정화, 민유숙이, 김상환이 등등등 대법관들 양심도 없고 고귀한 척에도 속은
더럽게 썩어 있는 부패한 인간들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법 연구엔 마찬가지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만 해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반국가 적화 세력이 중국 공산당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색출해서 처형, 척결하고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그 생명 기간이,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반국가 적화 세력의 척결의 제1순위는 역시 부정선거로 당선되어서 사회의 각 부분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국회입니다. 국회. 22대 국회 반드시 해산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가, 애국 집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현 시국에 대한, 현 정세에 대한 올바른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국회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부정선거의 이 소굴인 국회를 해산시켜야 된다는 시민의 열기를 집약시켰는데요. 아주 잘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도 또다시 집회와 함께 국회를 한 바퀴 돌면서 이 부정 세력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국회 해산에 여론을 환기하고 시민들의 에너지를 우양시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한번 시청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거와 함께 공권력에서의 주권을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사법 분야, 경찰, 검찰,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이질 세력들, 국가와의 세력들의 발호가 아주 극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경찰 간부의 중국 화교가로 의심되는 사람이 근무한 것 같으며 애국 집회에 경비 나온 경찰 인력 중에서 중국 사람들로, 화교로, 조선족들로 의심되는 인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어떻게 우리 경찰 중에 중국 화교, 중국인들이 섞일 수 있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연구관, 심지어 판사까지 중국인들이 침투했다라는 의혹의 시선이 강화되고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공권력이 완전히 중국 공산당, 중국 세력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복원시켜야 됩니다. 반국가 세력의 적화 세력들의 척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계속되는 침투, 인구 절벽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네? 보십시오. 지금 이 최근에 나온 통계 있는데요. 인구가 지금 매해 2024년부터 매해 50만 명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네? 2038년 41년 정도면 5천만에서 4천만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2026년 이후면은 3천만대로 떨어집니다. 네? 나라가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외국 학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나라가 자살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부정선거, 반국가의 적화 세력들의 바로와 더불어 중대하고도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 인구 감소의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고도의 작업에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통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북한은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감싸는 인구를 가만히 더 두겠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과제 속에서 우리는 이 과제를 풀려면은 현재의 정치 체제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체제의 결함, 구조적인 갈등,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공화국이 발족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부에서는 권력 분산, 새로운 아이덴티티, 또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 등을 얘기하면서 내각제나 이원 집정제나 지방 분권을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오히려 지금 있는 문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지금 있는 문제가 더 우리나라를 삼켜버리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행하는 개헌 방향입니다. 그거와는 반대로 새로운 균형, 새로운 시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국가의 중심을 확고히 해야 되며 국가의 중심의 최고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대응력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 해산권은 지금 헌법에는 삭제되어 있습니다만은 국회 해산권 또 긴급 명령권 등을 통해서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 바탕, 토대를 갖추어 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이 국회 또 견제되지 않는 사법부에 의해서 말로만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말만 듣을 뿐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견제와 균형이 파괴된 지금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로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제들, 부정선거, 반국가 적과 세력의 척결, 중국 문제, 인구 절벽, 통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3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새롭게 찾아서 그 조화로운 점을 새롭게 찾아내는 그런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며 그것과 함께 대통령의 권력이 오히려 대응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되는 그런 헌법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지금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모호한 개념, 국적이 생략된 국적을 일부러 숨긴 사람이라는 개념, 좌파의 이념에 도구로 사용되는 노동이라는 개념이 헌법 개정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윤통이 최후 변론에서 임기 내에 새로운 헌법 개정을 할 뜻을 비쳤습니다. 그 방향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력의 분산, 이 분리가 아니라 지방 분권이 아니라 국적의 경계를 흐리는 모호하게 하는 철진한 망상의 개념의 도입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위기에 닥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자, 끝으로 지금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과제를 풀 수 있는 단추는 역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의 열기가 최근 조금씩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의 문제로 여론이 상당히 환기되어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이 20대, 30대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40대, 50대와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는 10년, 20년 뒤에는 지금과 다른 쇠락하는 퇴보하는 한국에 있을 것으로 자신들은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치 체제는 자신들을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을 제한하고 압박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음에 분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정치적 각성을 아주 반기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들과 함께 또 40, 50 세대를 깨워가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시발로 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부정선거 주범들을 처단하고 나라를 바로잡고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도전들, 인구 절벽의 문제, 국가 소멸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 동북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화국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독재는 할 수도 없으며 전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제왕적 국회가 힘없는 대통령제를 유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호도로 나라를 내각제와 이원 집정제로 이끌면서 완전히 중국 속국으로 만들려고 광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주의하시면서 우리 정말 이 어려운 파랑이 거칠은 지금 위기의 한국을 위기의 이 시국을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로 뭉쳐서 22대 국회 해산하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그 힘으로 공산 세력을 척결하고 공권력을 회복하고 우리의 노인 장애물을 걷어내고 동북아에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그날을 앞당겨야 되겠습니다.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20, 30 세대 많이 격려해 주시고 40, 50 세대 많이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구가 소멸하고 국가가 소멸하고 인구가 절벽에 이르렀습니다. 부정선거로 휘청휘청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 공산 세력들, 중국 공산 세력의 바로가 끝을 모르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본발이 오고 되는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백두산 TV 8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지금 한 40개 대학이 넘은 것 같습니다. 시국선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들의 많은 동참과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 30 세대 그동안 상당히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점을 현장에서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